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중앙일보 봉화식 기자입니다. 오늘은 LA 카운티 이지구 슈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정찬영 변호사를 모시고 여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저 시청자 앞에서 출마 이유와 진행상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. 한인 사회 뭐랄까요, 아픔 또는 서름 이런 게 그동안 꽤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출마를 권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. 그래서 뭐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 5만 8천 명의 그 홈레스 분들 카운티에, 그리고 또 한 50만 명 정도는 자기 생활비의 75%를 렌트 내는데 쓰고 만다. 굉장히 이제 소득이 작으신 반면에 렌트는 너무 높은 거죠. 네. 이분들이 자꾸 홈레스 되시는 거거든요. 이 50만 명의 5만 8천 명 이에 대한 대책이 그 뭐 LA 시나 카운티에 또는 어떤 정치인들 다른 후보들에게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. 네, 정 후보님께 이제까지 선거 상황, 그다음에 예. 앞으로의 그 3월 3일 슈퍼화일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. 그 한인 그 유권자분들이 한 3만 명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뭐 1만 명은 당연히 넘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한 2만 명 넘어서 3만 최대한 가까이 좀 가는 쪽. 이번에 주말에 29, 그다음에 3월 1일, 2일, 3일 이렇게 토일월한데 이 주말에 좀 많이 좀 투표해 주시면 그 투표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다른 아시안 그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세요. 유세도 같이 많이 해주셨고 캠페인을.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많이 투표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 정도 하면은 한 3만 표 정도는 좀 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상대방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예. 홀리 미첼, 허브 웨슨 등등 본인의 공약과 상대방 공약과의 그 차이점, 비교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. 헐브 웨슨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시의원 하셨으니까 그 메저 HHH 이거를 놓고 이제 나름 우리가 느리긴 해도 좀 뭐랄까요, 그 프로그레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말한 50만 플러스 5만 8천 명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5년 후에 8천 채밖에 못 짓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로 도울 수가 없죠.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고, 헐리 미첼 후보는 그 텍스 크레딧을 이용해서 뭐 빌딩을 한 50유닛짜리 지면 10%한 5유닛 정도는 어포러블 하우징으로 대정을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사실 그 갈세리 시장이 그걸 위해서 하우징을 많이 짓자고 하는데 전체 하우징이 지난 한 6년, 7년 이 정도 동안에 8만 3천 채밖에 못 졌어요. 그럼 그 중에 10% 해봐야 뭐 1만 채가 채 안 되거든요, 여전히. 그러니까 둘 다 근원적으로 이 아까 말한 50만 명 이상의 그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데는 뭐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. 이게 가장 중요하죠. 정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비장의 그 해결책,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마줄라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조립식 주택 같은 겁니다. 조립식. 근데 이게 이제 뭐 단층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다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끼워 맞춰서 이게 법규에 맞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. 호텔이 이런 식으로 짓는데 이렇게 하면 유닛당 13만 불밖에 안 들고 땅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가 원하는 파킹란 682 사우스 버먼트가 전형적인 예죠. 그 땅이 메트로에 굉장히 가깝고 자리도 좋잖아요.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? 그렇게 해서 퍼블릭 랜드에 땅값을 따로 내지 않고 바로 짓는 공사비만 하면 그 메이저 트리플 H는 4조 원을 쓰거든요. 그걸로 8천 채 짓는데 저는 4조 원 같은 돈 갖고 3만 채 짓을 수 있다. 이런 식이거든요. 거기다가 또 다른 예산도 좀 더 적절하게 배분해서 뭐 세금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비효율적인 그 낭비를 줄여서 돌리면은 제가 볼 때 10만 채는 충분히 질 수 있다. 10만 채. 10만 채면은 이게 빌딩이 50유닛짜리로 2,000개가 지어지는 거거든요. 10만 채에 대한 예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달러로. 13만 불씩 가지고 한 10만 채 하는 거니까요. 그 한 12조 원 이 정도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. 12조 원 그러면 그러니까 12가 한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12 빌리언인 거죠. 12 빌리언. 오케이. 1.2 빌리언 12억 불 정도 되겠네요. 아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조 2천억이 되는 거고 12 빌리언인 거죠. 이렇게 하면은 한 4년 정도에 충분히 질 수 있다. 이게 빌딩이 2,000개니까 진짜 카운티 전역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낮아서 렌트 때문에 힘드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무빙할 수 있죠. 그러면 이게 사실은
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막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. 그 동네 분들이 계속 혜택을 입으시니까. 네, 정 변호사님 오늘 귀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. 예, 그 여러 시청자, 유권자들 예. 많은 데서 그 카메라 잠깐 보시고 예, 마지막 본인의 각오. 예. 이 2021년 내년에 가면은 이제 또 선거구 재조정을 하거든요. 생각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도 선거구 재조정을 하셨었는데 그때 공청회에서 목소리를 많이들 높이셨지만 무시당했던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 2010년, 2008년, 2006년 그때 투표율이 뭐 여전히 한인 사회도 역시 15% 이하였다. 그러면 이 지구에 3만 명의 유권자가 계신데 뭐 4,500명 이런 정도 수준으로 투표를 하면은 당연히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2021년에 공청회 때 좀 목소리가 한인사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0년 선거 때 투표율을 굉장히 높여서 그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투표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한인 사회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투표율을 굉장히 높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아니면 21년도에 또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럼 그때 가서 아 우리는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게 다 이제는 한인 사회 스스로 자기 모순이 돼 버립니다. 그러니까 좀 그것을 꼭 피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했던 한인의 정치력 강화 이것을 위해서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정 변호사님 다시 한번 오늘 대단히 예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생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